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eep Anomaly Detection Using Geometric Transform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강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 닙스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기존의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의 퍼포먼스를 아주 큰 마진으로 이겼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고요. 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일단은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이 무엇이고 어떠한 이제 방법론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논문이죠. Deep Anomaly Detection Using Geometric Transformations라는 이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들인데, 이 논문이 뭐 성능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좀 괜찮다 그거지, 실험적으로는 뭐 벤치마크 실험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 말고는 해석적인 그런 실험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딥러닝에서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그런 이제 반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면 비정상 검출이라고 하잖아요. 크게 이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함 검사나 아니면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의료 진단 같은데 좀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그런 분야인데,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결함 이미지나 아니면 환자의 뭐 암 환자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구하더라도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 이미지만 가지고 결함을 판명하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암 환자인지 아니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문제가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고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일단은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양이 사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고양이 사진에서 고양이 사진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나중에 이 새로운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고양이 사진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브노멀한 이미지인 강아지 사진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 사진을 판별해내는 그런 이제 과업을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서도 또 이제 세부적으로 훈련 이제 과정에 따라서 완전 이제 학습을 할 때 고양이 데이터, 그러니까 퓨어한 노멀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데이터, 아주 극소수의 강아지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노이지하다고 할 수 있죠. 노이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 시 이런 노이지한 환경에서 강아지를 잘 찾아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문에서는 이러한 퓨어 버전보다는, 이러한 컨타미네이티드 버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보다는 퓨어 버전이 조금 힘들다, 그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 하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퓨어 버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입니다.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데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패스 플랜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비전 카메라에서 이제 이미지를 받아오면 이 이미지가 뭐 사람 이미지인지 아니면 차 이미지인지, 그 다음에 신호등 이미지인지 나무 이미지인지, 이런 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판별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어떠한 이제 방식으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그 대전에 치타였나? 하여튼 동물원에서 조금 위험한 동물이 이렇게 탈출한 적이 있었죠.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차가 비전 카메라가 그 동물을 운행을 하다가 도로를 운행하다가 동물원을 탈출한 이 동물을 봤어요. 그런데 이 동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설계를 할 때 요까지는 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동물을 봤는데 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금 이상하네, 조금 신중하게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티클래스 상황에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만 이렇게 하도록 학습을 한 경우라고 하면 약간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 컨피던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학습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보자고 하면 개와 고양이와 펭귄을 분류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람보르기니 사진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제 개랑 고양이랑 펭귄이랑 3분의 1씩 이렇게 점수를 확률 값을 줘가지고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버 컨피던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로 높은 확률로 판단할 수도 있고 펭귄으로 높은 확률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노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의 논문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노간이 여기 속합니다. 제가 옛날에 PRCB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던 아노간이 여기서 속하고, 그 아노간은 근데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바꾼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이죠. Adversarial Learned One Class Classifier라는 논문이 2018년도 CVPR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기반의 아노말리 디텍션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면 되게 학습 과정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조건으로 학습을 해도 어떨 때는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해서 아노말리 디텍션 하게 되면 되게 이 퍼포먼스의 베이리언스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 같은 조건 아니면 시드만 조금 바꿔가지고 5번을 연속으로 다 모델을 학습을 하고 스코어를 빼보면 이런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기반의 아노말리 디텍션 알고리즘은 이 퍼포먼스가 베리언스가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게 비정상 이미지를 조금 검출을 해가지고 이 신뢰성 있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아노말리 디텍션의 퍼포먼스 자체가 베리언스가 크다고 하면 조금 뭐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 기반의 아노말리 디텍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번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2018년도 ICML에 나왔던 논문으로 오랄 프리젠테이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노말리 디텍션,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문이 있고, 그 외에도 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한 방법, 그다음에 프로버빌리티, 노벨티 디텍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학회가 열릴 때마다 한두 개 정도 괜찮은 논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이고요. 그다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조금 더 이제 핫해요. 조금 원래 아노말리 디텍션 자체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도 많이 안 다뤄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 클래스보다는 조금 많이 다뤄지는데, 그 베이스라인 논문으로는 이제 2017년도 매니에 있죠. ICLR 논문으로 A Baseline for Detecting Misclassified and Out of Distribution Example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어떤 간단한 걸 주장을 하냐면 이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내주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냥 그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높으면
정상 이미지, 낮으면 비정상 이미지 이렇게 감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베이스라인을 잡아준 논문이고요. 그 외에도 뭐 컨피던스 칼리브레이티드 클래시파이어나 아니면 심플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 같이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랑 좀 상관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이 트레이닝 컨피던스 칼리브레이티드랑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한국인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논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조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노말리 디텍션에서는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오늘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만 다룰 거예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안 다룰 거고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아노말리 디텍션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스테이티스티컬 모델이 있습니다. 스테이티스티컬 모델이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딥러닝이 이제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에서 엄청 성공적인 그런 거를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사용하면 이 디멘저널 리덕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정보를 담아낸 이제 저차원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티스티컬 모델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고양이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를 태워요. 뭐 오토엔코더도 괜찮고 베리션 오토엔코더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이제 디멘저널 뭐 PCA를 사용해도 돼요. PCA를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디멘저널 리덕션을 하고 그러면 이제 로우 디멘저널 임베딩이 나올 거잖아요. 그 임베딩을 내가 이제 임의의 확률 분포를 가정해가지고 그 확률 분포에 피팅을 시켜요. 그러면 이 확률 분포는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는 높은 이제 덴시티 값을 줄 거고 비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는 낮은 덴시티 값을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 하는 방법이 스테이티스티컬 모델링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의 이 확률 분포 같은 거가 있잖아요. 거기다 빨간색 점선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확률 덴시티가 조금 높은 부분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덴시티가 낮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비정상이라 생각해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 하는 방법을 이제 스테이티스티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덴시티 리젝션 프린시플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딥러닝을 좀 사용하는 방법이죠.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 하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냥 제너티브 모델이잖아요. 뭐 오토엔코더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에 속하는데요.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이미지 그러니까 정상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생성 과업을 이제 학습을 해요.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샘플링을 해주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 함수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어차피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가 개라는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오토엔코더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민스케어 에러를 사용하죠. 민스케어 에러를 사용해가지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뭐 인풋 이미지와 비슷한 아웃풋이 나오겠지만 그냥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고양이에 대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개 사진이 들어가면 고양이인데 이상한 고양이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이제 L1 디스턴스나 L2 디스턴스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 생성하니까 L1, L2 디스턴스가 낮겠죠. 근데 비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L2 디스턴스나 L1 디스턴스가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디스턴스 기반을 해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을 해주는 게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널 베이스드 모델이 있는데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문에서는 뭐 커널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논문도 있고 아니면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냥 하는 논문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아노말리 디텍션이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노말리 디텍션이 연구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용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성능을 검증하는 것도 그렇고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용어들이 좀 혼용이 돼서 사용되는 것도 있고 확실히 조금 사람마다 쓰는 게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고요. 그래서 커널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2018년도 ICML에 나왔던 디브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논문이 이제 짧은 글자로 DSVDD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 데이터를 이제 커널이죠. 뉴럴 네트워크랑 커널을 통해 가지고 하이퍼스피어 안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하이퍼스피어 안으로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인베딩 이제 인코딩을 해주고 새로운 이제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학습 과정에서 인베딩 됐던 그 로우 디멘저널 인베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의 중심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인베딩 됐을 때 그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거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게 이 DSVDD라는 방법인데 기존의 방법들보다는 성능이 잘 나왔어요. 이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이랑 스테이티스티컬 모델보다는 성능이 조금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익스퍼리먼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우 디멘저널한 데이터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대해서만 조금 잘 되지 실제로 뭐 사이파10이라든지 아니면 뭐 64바이 64짜리 조금 이제 레졸루션이 큰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여기서 DSVDD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트리비얼 솔루션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조금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렇게 기존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논문이 조금 얘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특이하게 이제 문제를 조금 해결했는데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에는 크게 3개로 나눠졌지만 이제 4개로 나눠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Deep Anomaly Detection Using Geometric Transformation이라는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 되게 그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아노말리 디텍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기존에는 어떠한 이제 모델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논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쉬운 논문이고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성능이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별로 이 안에서 내용적으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앞에 부분 좀 많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먼저 이제 내가 자꾸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고양이 사진을 정상 데이터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뭐 개라든지 아니면 차라든지 이런 다른 사진들을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고양이 사진을 이제 그냥 어그멘테이션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그멘테이션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9가지거든요. 왼쪽, 오른쪽, 중간 3개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 밑으로, 중간 이렇게 3개를 해가지고 총 9가지로 이제 어그멘테이션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리전탈 플립이 했다 안 했다가 있으니까 2개가 있고 로테이션이 0도, 90도, 180도, 270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이제 9 곱하기 2 곱하기 4에서 72배만큼의 그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뻥튀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주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떠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할 거다를 알기 때문에 셀프 라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셀프 슈퍼비전 같이 이 셀프 라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고 제로 패딩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고양이 사진 오른쪽에 보면 이상한 빨간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 빨간 사진이 지금 이제 자동차를 지금 몇 도죠? 180도 하고 조금 트랜슬레이션 이런 걸 좀 한 것 같은데 한 그런 사진이에요. 보면 그 약간 밑에 이제 줄 같은 게 살짝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흔적입니다. 그 줄을 경계로 해가지고 리플렉션을 했기 때문에 뭐 제로 패딩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성능이 잘 나오지, 제로 패딩을 하면 완전 성능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를 해줘야지 45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쪽 끝부분에 조금 이제 아티팩트들을 만들어내면 뉴럴 네트워크 그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도 편법을 쓰지만 조금 더 심하게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72개만큼의 어그멘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그 각각 이미지에 어떤 이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됐는지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민스퀘어 에러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테스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이제 노멀 이미지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할게요. 노멀 이미지가 들어가면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 확률 값이 나올 건데,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이 프로버빌리티 값이 0.612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0.575, 세 번째는 0.7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72개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가지고 다 더해주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아노말리 스코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하는 거냐면, 이제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오면 뉴럴 네트워크는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이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예측을 못할 거다. 잘 예측을 못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낮은 이러한 이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값의 합을 가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이미지는 이런 합들이 높은 값을 가질 거고 비정상 이미지는 낮은 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가정을 통해 가지고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요. 첫 번째는 이제 심플 버전 오브 아노말리 스코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맥시멈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합해 준 거를 아노말리 스코어를 잡아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복잡한 버전이라고, 컴플리케이티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디리클레 아노말리 스코어라고 해요. 근데 뭐 말이 디리클레지 실제로 조금 간단한데,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가 지금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해주면 1이잖아요. 그럼 그 다 더해주면 1이기 때문에 디리클레 분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스테이티스티컬 모델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버빌리티 다 뽑아내고, 그 다 뽑아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디리클레 분포 그냥 피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피팅을 시켜주고 나중에 이제 테스트에서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가면 낮은 덴시티 값을 가질 거고, 정상 이미지가 들어가면 높은 덴시티 값을 가질 거니까 이제 로우 덴시티 디젝션 프린시플 사용해 가지고 그냥 아노말리 디텍션을 해준다. 그게 그냥 다고요. 수식 같은 경우에도 그냥 로그를 취해 가지고 전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따로 설명을 여기 안 드렸고요. 빠르신 분들은 뭐 5분 안에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 가지고, 그냥 이제 핵심은 이 디리클레 아노말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로우 디멘전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죠.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그냥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로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스테이티스티컬 모델링을 했다. 그게 이제 전부고요. 실제로 이제 심플 버전 같은 경우랑 이제 컴플리케이티드 버전의 퍼포먼스 차이를 보면, 이제 이런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AURC라고 에어리 언더 리시브 오퍼레이팅 커브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측정해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아봐야 한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이거 논문을 구현을 해봤어요. 제가 논문을 이제 심플 버전이나 컴플리케이티드 버전 이거를 두 개 다 구현해봤는데, 제가 심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파10 1번 클래스에 대해서 93 정도의 AURC가 나왔는데, 컴플리케이티드 버전 하니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코딩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컴플리케이티드 버전이 하는 그 픽스드 포인트 코드를 제가 저작 코드를 가지고 와서 돌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논문에서는 향상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해봤을 때는 좀 잘 안 돼가지고,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저자들이 사기를 쳤을 리는 없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퍼리먼트 부분인데요. 익스퍼리먼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먼저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노멀 샘플을 사이파10 데이터를 그냥 먼저 볼게요. 사이파10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한 개 클래스를 딱 정해요. 여기서는 이제 에어플레인을 제가 정해놨는데, 이 에어플레인을 노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000장의 이미지를 72배만큼 어그멘테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 시에는 각각 이제 10개의 클래스니까 1,000장씩 뽑아가지고 그 1,000장 중에서 에어플레인인지 에어플레인이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이거를 임플멘테이션 할지는 모르겠지만, 임플멘테이션 팁이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지금 72개의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한다 했는데, 제가 한 개씩 다 개개별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로테이션이 거의 성능의 90% 이상을 다 차지해요. 로테이션이 대부분의 성능을 내고, 나머지 트랜슬레이션과 플립은 조금 이제 로테이션은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로테이션이 뭐 뒤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성능이 AUROC 기준으로 86 정도 나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전부 다 실험을 안 돌려봐서 그런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로테이션만 사용해도 한 82%에서 81%요 정도는 나올 거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논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클래시피케이션 앞에서 학습을 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200의 폭만큼 돌려요. 근데 실제로 에폭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 뭐 400의 폭, 500의 폭 이렇게 돌리면 accuracy가 늘어나겠죠. 근데 accuracy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AURC도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AURC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타핑 포인트를 찾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을 때 그 5,000개의 노멀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72배만큼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어그멘테이션 하는데 그냥 배치로 5,000개에서 이제 128개만큼의 배치를 끌고 와가지고 그 배치에 대해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적용하면, 저는 그렇게 하면 성능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운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혹시나 이제 나중에 이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 점 참고해가지고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결과를 얘기 드리자고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성능이 많이 뛰었어요. 옛날에 이제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은 지금 왼쪽 줄에서 OCSVM이라는 부분 있죠. 거기 E2E라는 게 디번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2018년도 ICML 나왔던 그 논문의 이 AURC 값인데, 이 AURC 값이 64.8이죠. 이제 평균적으로 사이파10에서는 그 64.8인데, 이 경우에서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고 되게 학습하는데도 얼마 안 걸려요.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하여튼 되게 금방 학습이 끝나는데 성능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한 2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캐치 앤 도그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맨 마지막 실험을 보면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AURC가 이제 로우 바운드가 50%잖아요. 50인데 다른 거는 다 50 근처에서 나오지만 이러한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해주면 90%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끝내도록 할 거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